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의 두 번째 이명철 해설위원과의 코너. 네. 자, 오늘 코너는 이명철 해설위원으로 인해서 갈드컵이 과연 열릴 것이냐, 안 열릴 것이냐. 네, 이런 코너를 제가 이명철 해설위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아시안컵의 시간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안컵과 이제 연관이 되는 흥미로운 주제로서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아시아 출신 선수 베스트 11. 네. 다른 뭐 리그 베스트 11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포메이션이 있고 네. 그 위치에 맞는 선수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몸값 순위 같은 거와는 조금 이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몸값 순위 하면은 뭐 김민재 선수는 좀 예외지만 그리고 토미야스 선수도 좀 예외일 것 같지만 저 공격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요거는 공격수들에게도 한계가 있고 네, 수비수도 또 뽑아야 되고 포메이션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의 일단 포메이션은 어떻게 되죠? 독특한 구성인데요. 3-1-3-3입니다. 네, 요런 구성이 그 올스타 베스트 11 짤 때는 좋습니다. 진짜 편하기는 해요. 네. 그 측면 수비수들에게는 조금 항상 보면은 약간 손해가 네. 들어가는데 물론 측면 수비수 뛰어난 선수가 있으면 당연히 뭐 넣겠죠. 근데 요 3-1-3-3 혹은 3-3-3-1 뭐 3-3-1-3 요런 네. 그 바르셀로나식 요한 네. 크루이프식 포진이 이 올스타 구성할 때는 좀 유용해요. 자, 그러면은 3-1-3-3으로 여쭤보겠는데 먼저 아시아 이명철의 골키퍼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김승규 골키퍼입니다. 오, 네. 김승규 선수가 당선이 됐어요. 매튜 라이언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튜 라이언도 참 좋은 골키퍼인데 네. 사실 김승규와 매튜 라이언 모두 발밑이 좋고 네. 패스 연결을 잘하고 그리고 매튜 라이언은 사실 키가 작지만 그걸 넘나드는, 그걸 넘을 수 있는 확실한 반사신경과 선방 능력이 있는 골키퍼죠. 여전히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매튜 라이언 선수 유럽 무대에서도 오래전에 본 것 같은데 네. 아직도 그렇게 나이가 아주 많지 않습니다. 대신 네. 경험이 많죠. 네, 네, 네. 당장 이제 발렌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뭐 브라이튼을 비롯해서 지금 알크마르까지. 자, 알크마르에서 기록을 봐도 라이언 골키퍼가 지금 15경기 10실점. 이 기록 자체로는 상당히 좋은 키퍼인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규. 네. 김승규 골키퍼도 라이언 골키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선수고 수비 범위나 선방 능력, 최근 대표팀에서의 폼을 봤을 때 월드컵에서의 활약도 그렇고 김승규 골키퍼가 꼭 밀릴 이유는 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김승규 골키퍼가 신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라이언보다 어쩌면 이점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지금 아시아에서 조금 더 우리가 믿고 타대륙 올스타 팀에 내세울 수 있는 골키퍼를 세워라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김승규를 외치고 싶습니다. 오히려 네. 라이언 선수보다 김승규 선수를 지금 선택한 이명철 해설위원이에요. 지금 중동 매체에서 김승규 골키퍼 기량을 굉장히 많이 인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사우디 쪽에 갈 때부터 그 당시 이제 사우디 대표팀의 주전 골키퍼도 김승규가 밀어내면서 네. 입지를 차지했기 때문에 중동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후에도 활약상을 보면 김승규 골키퍼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네. 게다가 이제 또 아주 돈이 많은 요즘 네. 사우디 리그 하면은 또 아주 호화로운 리그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활약하고 있는 김승규 선수가 충분히 아시아의 대표 골키퍼가 네. 될 만하다. 혹시 그 호주가 이게 AFC 팀이 맞아 뭐 이런 생각으로 제외한 건 아니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네, 지금 AFC가 맞고 예전에는 호주가 이제 AFC에 들어왔을 때 네. 이거 너무 AFC의 그간 다른 나라들보다 좀 논외껴 거의 유럽 팀이 들어온 게 아니냐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호주 대표팀 개개인의 멤버의 무게값은 무게는 좀 떨어져 있어요. 네, 호주 멤버가 예전에는 정말 번쩍번쩍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다 4대 리그 안에 있는 선수들이고 뭐 네. 그런 선수들이 많은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에 비하면 좀 소박해진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호주가 그 AFC에 처음 왔을 때보다는 지금은 그냥 느낌적으로 좀 더 아시아적인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AFC에 있은 지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때 뭐 딱 그 2006년 끝나고 딱 왔을 때는 진짜 이거 아시아 팀 맞아 이랬는데 지금은 뭐 여전히 뭐 인종이나 이런 차이는 있더라도 그 아시아에 역시 오래 있으니까는 더 같은 이유처럼 느껴지는 약간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이명철 해설위원은 그냥 실력적으로 네. 지금은 김승규 선수가 대표가 될 만하다. 자, 수비 3명 누굽니까? 네, 백스리 김민재, 엔도 그리고 토미야스입니다. 네. 엔도 아타루입니다. 리버풀에. 네. 네. 수비로 넣었어요 지금?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메이션을 2-2-3-3으로 짜면 너무 기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김민재, 토미야스 선수는 이견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라도 엔도 선수는 꼭 넣고 싶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질문은 뭐 측면 수비 중에는 예를 들어 뭐 이토 히로키 선수라든가 그렇죠. 측면 수비는 넣을 선수가 정말 없었나? 라는 질문, 요 두 가지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하신다면. 측면 수비 넣을 선수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토 히로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스가와라 선수도 그렇고 네. 아시아에서는 분명 탑급으로 꼽을 만한 선수들인데 일본 선수들이죠? 네, 근데 일본의 다른 측면 자원도 넣을 만한 선수가 있고 한국엔 없겠습니까? 측면 네. 자원 중에. 그러다 보면 측면의 무게감이 수비 공격으로 나눠갈 것이냐 공격에 집중할 것이냐. 저는 후자 쪽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위쪽으로도 측면 선수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네. 굳이 윙백을 넣는 거는 오히려 이 베스트 11에서는 좀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엔도 선수는 이 구성에서는 차라리 그냥 내려서 네. 센터백처럼 활용하겠다. 네, 그래서 김민재, 엔도, 토미야스 선수. 네. 이거 약간 좀 독특했어요. 예. 팀적으로도 정말 저는 타대륙 올스타 팀에 우리가 아시아니까 이렇게 해서 겨뤄보자 라고 내세울 만한 팀을 좀 꾸리는 쪽에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한 포메이션에 누군가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측면을 같은 측면이지만 공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들이 아시아 대륙 내에 즐비하다면 윙백을 좀 거의 윙처럼 쓰는 그러한 전형을 좀 연구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시아 팀으로서 타대륙 팀과 한번 대결을 붙여도 좋을 멤버를 네. 이명철 해설위원은 머리에 상정을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구성을 하신 건데 나중에 완성됐을 때 과연 이제 그 타대륙 팀들과 싸울 수 있는지 네. 한번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의 판단을 한번 믿어보고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토미야스는 실제로 아스날에서 풀백을 일단 더 많이 뛰는 선수고. 아, 그렇죠. 네, 네. 당연히 이제 토미야스가 풀백으로 나왔을 때 빌드업 능력과 움직임 능력, 부상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사실 그 전술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적인 능력들 그리고 수비수로서 대인 수비하는 능력은 아시아 내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잘한다고 보거든요. 이 토미야스가 만약에 측면 수비에 좀 가담을 해주고 엔도가 원래의 위치처럼 3선으로 올라간다. 그럼 김민재 원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김민재는 원백 수비가 원백 가능합니다. 전문가. 네. 가능해요. 전문가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수비진을 구성해도 김민재가 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3, 1, 3, 3이니까 네. 한 명은 수비형 미드필더일 것 같은데 네. 엔도 선수가 아니라 누굽니까? 스포르팅에서 뛰고 있는 모리타 히데마사 선수입니다. 네, 모리타 선수. 네, 근데 저는 모리타 선수를 꽤 인상 깊게 보는데, 이 선수는 이 스포르팅에서의 그 축구를 보더라도 전진 패스를 꽤 잘 뿌리고, 그리고 활동 범위도 꽤 넓은 편이고, 저는 그리고 모리타라는 선수에 대한 인상이 스포르팅이 정말 위기 순간일 때, 중요할 때마다 기가 막힌 골들을 넣어줘요. 그 일본 대표팀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모리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앞쪽의 선수들도 네. 물론 이제 능력들이 있지만. 네. 그래서 모리타 선수가 어떻게 보면 팀의 구조를 책임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가 짠 지금 3하나의 후반 구성으로 봤을 때 엔도가 빌드업시 올라가면서 2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엔도의 활동량이나 엔도도 패스기를 최근에 꽤 잘 봐주고 있고 리버풀에서 초창기만 조금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최근의 감각이나 활약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엔도와 모리타가 같이 3선을 꾸리는 게 보통 일본 대표팀의 정예 멤버인데 이 두 명이 일본 대표팀의 중원을 정말 잘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일전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모리타 선수가 앞선에 있는 선수들 못지않게 위협적인 선수라는 네. 거를 우리 대표팀도 뭐 당연히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제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3-1-3-3에서 자 위에서 두 번째 3 네. 누구죠? 제가 이 자원들 때문에 너무 죄송스럽게도 왼쪽 풀백의 이토 히로키, 뭐 오른쪽 풀백의 스가와라 이 정말 좋은 선수들을 빼놓았습니다. 네. 같은 일본 선수들끼리 경쟁해서 밀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좌우 미토마 카오루 코보 다케오사 네. 네. 그리고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 선정했습니다. 네. 이강인 쿠보 또 만났어요. 그렇죠. 네. 네. 여기에 이제 미토마 선수까지. 근데 중원 구성은 저는 좀 매력적일 거라고 보는데 백스대에 있는 엔도 선수가 당연히 미드필더 위치로 올라가면 모리타, 엔도, 이강인이에요. 그러니까 산미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저는 이 조합이 실제 아시아에서도 지금 정말 정예 멤버의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엔도와 모리타의 후방 빌드업 능력과 활동량 그러면 이제 이강인 선수도 당연히 또 공격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 공격에 집중했을 때 보여주는 특유의 볼 컨트롤 기술과 드리블 능력 그리고 슈팅 능력
여러모로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킬적인 부분들은 정말 중앙에서 아시아에서는 역시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기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리 생제르맹 소속 아닙니까? 네. 이제 정말 유럽 전체적으로도 이 선수가 인정을 받고 있고 어느 위치에서든 계속해서 엔리케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팀의 공격력과 컨디션이 아직 좀 좋지 않아서 그렇지 이강인 선수는 이미 제 기량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쿠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쿠보 선수가 물론 저는 지금 전반기 활약을 소시에다드에서 굉장히 잘하긴 했는데 그 레알 마드리드전 때 이제 프란 가르시아를 만나서 약간 고전했던 경우들도 그렇지만 네. 전반기 활약은 좋았으나 추후 이 쿠보 선수를 막기 위한 상대 견제가 더 달라붙었을 때 더 경합이 붙고 피지컬적으로 괴롭히고 그러면서 이제 쿠보 선수가 좀 더 1대1 상황을 드리블로 뚫어야 되는 부담이 좀 주어졌을 때 그때 조금 쿠보 선수가 전반기보다는 폼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현재까지 보여준 폼으로 놓고 보면 쿠보 선수는 아시아에서 측면 공격수에는 당연히 들어갈 만한 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토마 자리를 사실 다른 일본 자원들과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미나미노, 그리고 네. 이토주냐, 그리고 미토마 카오리 이렇게 세 명을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토주냐 선수는 사실 대표팀으로 가면은 오히려 쿠보 선수를 밀어내는 네. 경우들이 많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대표팀에서의 주전 입지와 어떤 백업 입지가 단 정말 그 선수의 실력 때문은 아니고 그 일본이 추구하는 전술에 이토주냐 선수가 더 부합하는 면이 있죠. 그렇죠. 네, 활동량 그러니까, 수비 가담. 네, 네. 일단 공수 밸런스가 무지하게 좋은 이토주냐 선수를 먼저 기용을 해서 상대를 괴롭혀 놓고 한 6, 70분쯤 되면은 이제 테크닉이 뛰어난 이제 쿠보 선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 사실 일본의 무서운 점이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은. 교체수를 통해서 경기 분위기 막판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 이토와 뭐 미나미노, 미토마까지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미토마인가요? 그래도 아직은 미토마입니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난 시즌 같지는 않아도 지금 브라이튼에서 미토마 선수가 저는 드리블이 저하가 됐다기보다는 드리블은 여전히 위협적이나 이 선수가 드리블은 좋은데 마지막 킥을 통해서 방점을 찍어야 될 때 혹은 정말 위협적인 위치까지 볼을 끌고 간 다음에 동료에게 확실한 선택을 내려줘야 될 때 그때 마무리 선택이나 킥이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미토마 선수가 진짜 드리블의 엄청난 전문가이고 네. 아시아에 있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킥에는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었죠 원래. 만약 그것까지 됐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았겠죠. 그래서 미토마 선수가 그 킥이나 마무리에 있어서 약간 아쉬운 점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상대 수비수들도 미토마를 더 견제하면서 결국 미토마의 발끝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올 시즌의 흐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전까지를 주목해 봐야 돼요. 여전히 드리블은 아시아에서 미토마 선수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은 꽤 대단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최고 레벨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미나미노도 지금 리그왕 모나코에서 간결하게 동료들과 연계 풀어주고 스탯도 정말 잘 쌓아주고 있고 이토 선수는 스탯이 이제 같은 리그왕이지만 미나미노보다는 적거든요. 근데 경기를 보면 동료들이 좀 정말 날려먹은 장면들이 좀 많아요. 그 이토가 가지고 있는 그 앞서 말씀해주신 공수 밸런스, 뛰어난 속도. 다만 측면 플레이를 펼칠 때 약간 경기마다 기복이 있거든요. 정말 제대로 풀리는 날은 이토 한 명만으로 측면이 다 오롯이 그 팀의 몫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한편으로 조금 안 풀리는 날은 좀 고립되거나 지워지는 견제대를 받게 되는 경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점들을 보면 드리블의 무기만큼 확고하고 가장 손에 좀 꼽을 수 있는 미토마가 이 왼쪽 측면에도 설만한 선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자리가 사실 중동 쪽에도 제가 중동 축구는 당연히 일본이나 한국 선수들만큼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아니죠. 아르헨티나를 무너뜨린 살레 말도사리 무시하나요? 있죠. 그리고 우리와 붙어야 될 그 몽펠리에 최고의 드리블러 있어요. 무사 알타마리 같은 선수. 알타마리 맞습니다. 네. 네. 알타마리가 8월달, 9월달쯤에 활약을 만약 지금도 계속 이어갔다면 그렇죠. 네, 저는 그러면 여기 꼽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타마리가 요즘 임팩트가 시즌 초반보다는 좀 아쉽습니다. 네, 역시 조금 이제 노출과 파악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의 아리프 아이만, 뭐 아랍에미리트의 하리브 압달라, 이외에도 뭐 얼마 전에 또 만났던 이라크의 알리 자심도 그렇고 네. 이 아시아 쪽 언론이나 해외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 이렇게 중동 쪽의 기대주들도 주목해볼 만한 선수로 꼽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아이만 같은 선수 우리가 이제 말레이시아 하면은 김판공 감독만 경계하는데 아이만 네. 같은 선수는 경계해야 돼요. 기술이 좋으니까요. 다만 이 선수들이 지금 한국, 일본에서 해외 무대까지 진출해서 뛰는 선수들보다는 아직 확실히 보여준 부분이 많다고 보긴 힘들다고 봤습니다. 근데 살레 말도사리도 결국은 그럼 뭐 해외에서 보여준 게 없다는 게 좀 강하게 작용한 건가요? 지금 폼으로 보면 그래요. 결국 보여준 검증된 부분들이 조금 더 지금 우리에게 친숙한 선수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예, 제가 중동 선수들에 대한 접근성이 우리 근방의 국가들만큼 많지 않아서일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먼저 먼저 주의를 하지만,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알도사리를 지금 한일 선수들을 빼놓고 뽑기에는 좀 애매해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월드컵의 진정한 1위 팀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아르헨티나를 거꾸로 틀었던 유일한 팀이고 거기서의 원더 플레이를 슈퍼 플레이를 했던 선수가 살렘 알도사리고. 하지만 사우디가 16강에 못 갔죠. 어쨌든 네. 알도사리 선수는 뭐 우리가 사우디와 또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아시아에서는 클래스가 높은 선수다라는 점은 틀림이 없고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이명철 해설위원의 선택은 아시아의 재능러들 네. 이강인, 쿠보, 미토마 네. 요렇게 3명으로 구축이 됐고요. 자, 마지막 앞은 저 손흥민, 황희찬 선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선수가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마지막 앞은. 자, 네. 그런 3명이잖아요. 네. 제가 스포일러 예상으로 맞췄습니다. 손, 황, 누굽니까? 타렘입니다. 타군요. 네. 그러면은 황타손 뭐 이렇게 씁니까? 황타손. 손흥민이 왼쪽으로 가야죠. 손타황. 네, 손타황으로 가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 손흥민 선수 왼쪽에 줘야죠. 네, 그 타레미는 당연히 가운데, 그리고 황희찬은 뭐 실제로 울버햄튼에서도 오른쪽도 보기 때문에 네. 황희찬 오른쪽으로 해서 손타황 쓰리톱입니다. 자, 근데 네. 타레미 선수에 대해서는 우리 팬들도 관심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손흥민 선수도 뭐 계속 정말 단연간 유럽에서 엄청난 선수였습니다만 타레미 선수가 아주 빅리그가 아니라서 그렇지 네. 또 챔피언스리그나 이런 데서 근년에 펼쳐 보였던 내용과 실적은 타레미 선수도 엄청났거든요. 네. 근데 다만 올 시즌 타레미는 예년 같지는 않다. 맞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 지금 아마 매니아 분들도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명철은 손황과 더불어서 그래도 타레미 타렘이다. 선수를 여전히 포함을 시켰어요. 네. 이유가 뭐죠? 일단 포르투의 부진이 꼭 타레미의 몫은 아니다. 타레미 때문만은 아니다. 라고 일단 좀 주장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타레미가 저는 약간 이제 포르투를 벗어나고 싶어 했던 시기가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뭔가 좀 열정이 식었다. 라는 점도 저는 무시를 못한다고 봅니다. 좀 오래 있었다 그 네. 정도면.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포르투 팀 자체가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었고, 근데 타레미 선수가 예전부터 네. 뭐 EPL이나 더 큰 리그 클럽들이랑 연결이 꾸준히 됐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실제 이번 여름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포르투의 지금 팀 컨디션이 좀 확실히 이전 시즌들보다는 기복이 있었던 점, 그리고 타레미가 이런 이적과 관련된 사가 때문에 본인의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수 있었던 점. 네. 그러면 올 시즌 전반기 때 이전보다 좀 아쉬웠던 퍼포먼스가 나왔던 것과 별개로 최근 대표팀 활약이 어땠는지, 네. 그리고 이 선수가 기량적으로 평소에 보여준 원래 기량이 어땠는지, 그게 과연 아시아 타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우월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따져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월했고요. 대표팀에서도 여전히 타레미를 주포로 쓰고 있기 때문에 타레미는 아시아 최전방에서는 여전히 1순위로 꼽혀야 될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르투에서도 예전만큼 골을 못 넣는데도 계속 주포로 쓰고 있죠. 그렇죠. 네, 결국 믿을 수 있는 선수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근데 요거는 이명철 해설위원 취향이 저랑 조금 유사한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선수의 실력을 봐라. 그렇죠. 네. 네. 당장 뭐 공격 포인트 몇 개 뭐 이거보다도. 네, 저는 그 타레미의 누적된 활약과 그 기량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고 박스한 센스가 좋고 결정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은 뭐 아크로바틱한 것도 막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유연한 편이죠. 그래서 타레미의 그간의 누적된 활약이 최근 반년 동안에 다소 저조했던 스탯만으로 평가절하가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네, 제 임팩트는 오히려 타레미의 평소 임팩트가 조금 더 강했다라고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시안컵 기준에서는 뭐 손에 꼽힐 만한 경계 대상 공격수임에 틀림이 없죠. 그렇죠. 네. 이란 대표팀의 여전히 주포고, 당연히 그 이란의 스타일에 타레미의 결정력까지 갖춰지게 되면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또 이란이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났어요. 네. 김승규, 김민재, 엔도, 토미야스. 네. 모리타 선수가 그 앞을 바치고 여기에 이강인, 쿠보, 미토마라는 아시아의 재능러들이 네. 들어오고 그리고 마지막이 손타황이에요. 네. 자, 이 정도면 어느 레벨을 하고 한번 싸울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공격력으로는 타 대륙과 붙어볼 만하다. 네. 공격력이면 여기서 그 6명이 해당되겠네요. 네. 요 뒤에 모리타 선수 이하는 빼고 이제 요 앞에 6명. 그렇죠. 네. 전방 전방 3명, 손타황, 그리고 미토마, 이강인, 쿠보까지.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공격의 숫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근데 있는데 올스타 원래 구성할 땐 그렇죠. 그렇죠. 네, 이들의 화력은 지금 실제로 유럽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들과 라리가 전반기 퍼포먼스 오른쪽에서 베스트에 꼽힐 만한 선수와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선수와 드리블 하나는 참 막강한 미토마까지 네. 각자 스타일도 좀 다르고 꽤 굉장히 부분 전술을 잘 맞춰줬을 시에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조합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뭐 타레미 선수는 챔피언스 리그 같은 레벨에서도 또 단연간 검증이 됐던 선수들이고요. 맞습니다. 네, 쿠보 선수는 올 시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본격적으로 또 치렀고, 네. 이강인 선수도 지금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고 있고, 뭐 경험적으로도 다 만만치 않은 선수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네. 중원은 역시 모리타 엔도가 실제 일본 대표팀의 중원 장악력도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처럼 모리타 엔도의 3선에서의 영향력을 기대해보라. 그리고 토미야스 역시도 부분적으로 빌드업을 도와주면서 중원의 힘을 좀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핵심 수비수가 있고. 맞습니다. 네. 수비 사실 걱정이 많거든요. 그냥 김민재, 김승규 해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의 수준이 네. 예전보다 확실히 좀 뛰었죠. 많이 뛰었죠. 네, 지난 멤버들이. 카타르 월드컵이 물론 이제 카타르라는 아시아 국가에서 개최한 월드컵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개최국 빼고 5팀이 모두 선전했거든요. 네. 네, 여기에 이제 한국, 일본, 호주는 16강까지 올랐었고 일본이 독일, 스페인 다 잡았었고 네. 한국도 포르투갈을 잡았었고 근데 이란하고 사우디는 못 올라가긴 했는데 이란은 웨일즈 잡았었고 그렇죠. 사우디는 사실상 1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아르헨티나를. 대업적, 네. 대위협을 예전에 그 사우디가 94년 월드컵에서 대위협을 이룰 때 못지않은 그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게 따지면 아시아 축구가 근데 아시아에서 개최했던 대회라 할지라도 이 정도로 최다승을 하고 많은 골을 넣고 했던 월드컵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5팀이 다 선전, 3팀이나 토너먼트 진출, 이거는 정말 잘한 건데,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아시아 멤버를 한번 뽑아봐라 하고 네. 보면 예전보다 확실히 수량이 일단 늘었어요. 예전에는 막 11명 막 간신히 맞추고 네. 그랬던 시절도 있거든요. 아시아 베스트 11 뽑아라 그러면. 근데 지금은 아까 아쉽게 좀 못 들어온 선수들 말씀도 조금 하셨지만 네. 지금은 남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사실 여기 언급하는 선수가 지금 호주의 또 해리 수타나 수타 선수. 네, 또 지베즈라에 있는 데게넥. 네, 근데 네, 이제 네. 수타랑 데게넥도 고려를 해봤지만 각자 소속팀에서 지금 주전이 아니에요. 네. 레스터 시티에서 수타 선수가 좀 많이 밀려 있고 그렇긴 하지만 수타 선수 아시안컵 레벨이라면 위력적인 네. 수비수가 다시 될 가능성이 높죠. 2m입니다. 네, 키가 네, 2m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아마 아시안컵에서도 또 중요한 활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 조금 둔한 편이죠. 네. 체격상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축구를 제가 이 베스트 11을 꾸릴 때 생각했던 민첩성에는 좀 부합하지 않았다. 데게넥도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근데 여기까지도 어쨌든 정말 많은 선수들을 고려하고 고민하면서 뽑아본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사실 선수 좀 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랑 일본에도. 충분히 더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렘 알도사리, 무사 알타마리, 네. 중동 선수들이 또 대거 제외돼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우리와 지난번에 이라크전 말씀도 나눴지만 우리가 빅리그 이런 선수들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번에 아시안컵 기준에는 예전보다 유럽 리거도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많아졌어요. 네. 그게 훨씬이라고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만큼 지금은 각각의 팀들의 유럽파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이런 팀에도 유럽파들이 꽤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 저는 이게 국가대항전에서 나타나는 비단 월드컵에서만의 결과가 아니라 요즘은 예를 들어 우리가 유럽 리그 어떤 리그를 볼 때 아시아 선수가 어떤 경기에서 맹활약을 했어요. 아시아의 A라는 선수가 그게 옛날 같으면은 되게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한 20년 전 네. 이런 기준으로만 봐도 이상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나라의 아시아 선수가 유럽 리그 어떤 경기에서 맹활약을 했다 그런 뉴스가 떠도 별로 안 이상해요. 아시아 축구가 그만큼 국제에 이제 많이 녹아든 거죠. 네,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의 아마 축구 팬들도 아시아 선수 맹활약한 거 그거 그냥 네. 평소에 그냥 계속 있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가 물론 여전히 유럽과 남미와 비교하면 좀 여전히 비주류이기는 하나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갔다. 네. 국가 대표팀들도 올라갔고 개별적인 클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양적, 질적인 측면이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정말 이명철 해설위원 말씀대로 이 정도 멤버면 타대륙과도 싸울만 하지 않냐.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전 정말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좀 짜봤습니다. 네. 네. 빠진 선수들에겐 죄송함을. 자, 아시안컵을 맞이해서 이명철 해설위원의 아시아 베스트 11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아시아 훌륭한 선수들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얼마든지 이 의견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개인 선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반박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반박하신다면 그 의견은 무조건 옳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야기 나눠본 아시안컵 기념 아시아 베스트 11 이명철판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